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한반도 전역에 황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심한 정도가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죠. 황사뿐 아니죠. 초미세먼지가 함께 불어와서 엊그제 인천과 서울은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1등, 2등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처한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황사가 동반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90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이른바 침묵의 암살자로 부르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옵니다. 2년 전 한중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연평균 32%입니다. 고농도일 때는 80%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후의 중국 태도 더 문제죠.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과 공유해 왔는데요. 예보 목적 외에는 비공개라는 조건을 걸고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중국 학술지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서울의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김치를 빠우차이라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죠. 황사 역시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고에서 발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중국은 황사의 기원이 몽골이라면서 정작 중국 내몽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한중 양국이 청천 맑은 하늘 계획이라는 계획을 합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여전히 굴종적 태도로 침묵하고 있죠. 그런데 미세먼지나 황사 외에도요. 중국발 환경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원전 문제입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110기를 보유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원전 대부분이 한국과 지척에 있는 중국 동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유인즉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만약 진짜 이런 사고가 난다면요. 그 피해는 한국에 밀려온다는 데 심각성이 있죠.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만 만일 중국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요. 한국 원전에서 사고가 난 것 못지않게 큰 피해가 한반도에 온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이나 바다나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오지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만일 중국 장쑤성 테난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나오면요.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합니다. 3일. 특히 산동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타5 원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스타5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부산거리가 325km죠. 거의 비슷한 길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라는 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은 우리 서해안의 양식 산업, 어업 산업 그야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연안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자강 유역에 위치한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반면에요.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황사든 미세먼지든 원전이든 또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한국이 힘을 잃고 있다 보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다 보니 어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다면 세상의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한국 역시 교회가 빛을 잃으면 어둠이 나라 안에서 들끓고 밖에서도 짓눌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구원을 위한 선구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가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의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용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북한 동족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북한 동족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북한 동족을 자유하게 하고 북한 동족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나의 가족의 안전과 풍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 중국의 인민들, 아랍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의 모든 멍에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한국교회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원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도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이루고 있지 않을 때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사명은요, 북한을 여는 것입니다. 만주를 깨우는 것입니다. 조선족 200만 명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이 중국 대륙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열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통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또 못하고 있다면 어둠과 흑암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전 문제 더 악화될 겁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도 더욱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교만한 행태를 막지 못하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황사가 미세먼지건 무엇이건 근원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구원과 중국의 구원과 선교의 길이 대륙과 초원에서 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땅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주실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우상의 진을 속히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련한 동족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혹에서 탐욕에서 벗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명의 목회자라도 한 명의 주의 종이라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나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로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저희들이 돌아오는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